수업용 톡방에다가 투표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음 주 수업 때 뭐 할 거냐. 일단은 휴강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올 겁니다. 그다음에 과제 넘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19일까지로 기한이 잡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따라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뭐 할 거 없으니까 새로운 과제 냅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세 번째 세트를 일단 시작한다,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아무튼 시작한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아직 액티비티인가 뭔가 하는 친구를 다뤄보진 않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튼 화면 구성을, 다양한 화면, 여러 뷰들, 덩어리들 중에 현재 보여줘야 될 것만 비지블하게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히든이나 건으로 보내버리는 방법, 플러스 이제 사용자 입력과 무관하게 특정 코드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실행할 수 있게끔 새로운 스레드를 도입하는 방법을 둘 다 구경을 했으니까,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만약에 희망한다면 나만의 앱을 어떤 걸 만들 거냐를 저랑 같이 상담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다 여기 어르신 수업이잖아요. 우리 수업이 2, 4학번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 원래 전공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그런 거 있을 때 그거 이제 올리면 제가 그걸 답변을 해드리는, 노인네 입장에서 답변을 해드리는 그런 느낌의 강사에게 묻는다 같은 깜짝 이벤트를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나는 것들 모아서 투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주 토요일까지 투표 돌려서 여러분의 다수의 선택을 받은 거를 다음 주에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이 진도 나가자 하면 진도 나가고 등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손들었던 우리 월요일 화요일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 시험 본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시험 보고 오시면 됩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8주차에 무엇을 다루든 간에 걔는 시험 범위에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을게요. 그거는 보장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지금 7주차 다루고 있는 내용들 일단 별표를 쳐놓기는 했고, 우리가 지금 남겨놓은 거는 마지막 7-2 예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열어서 그거를 살짝 구경해보고 여러 가지 요소들 추가로 살펴보는 게 지금 마지막 컨텐츠로 남아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여러분이 마우스 버튼을 요 버튼 그림 위에서 누를 때마다 버튼 그림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뗄 때마다 그림이 다시 원래 상태로 다시 한번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미지 뷰라는 뷰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간의 수공업으로 자바 코드를 미리 짜놨어요. 이런 식으로 동작하도록. 그래서 언제 터치 입력이 들어왔을 때, 누르기 시작했을 때, 또는 터치 입력이 끝날 때, 손을 놓았을 때 각각 적절한 코드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터치 눌렀을 때랑 뗄 때랑 적절한 코드를 실행하게끔 미리 앱 뒤에 다양한 코드들이 적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버튼 위에서 마우스 버튼을 눌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마우스 버튼을 뗐을 때 이제 그게 GUI 동네에서 말하는 클릭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땐 이제 언클릭이라는 이벤트를 발동을 시키도록 그런 코드도 지금 들어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코드는 그 정도까지는 돼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java 파일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java 파일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지금 불린 형식, 자바 동네에서는 불 대신에 불린 7글자를 써요. 아무튼 true, false 값을 담기 위한 필드 선언 하나 일단 적어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onCreate 안에서는 지금 이미지 뷰 하나 찾아와서 걔의 터치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리스너를 지금 부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번째 줄이에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저도 자동 완성해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onTouch라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셋을 해놓고 있고, 요 onTouch라는 친구는 어떤 뷰를 눌렀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터치 이벤트 뭐가 지금 발동된 거냐, 이렇게 두 가지 인수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경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션 이벤트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게 지금 방금 누른 거냐, 손가락을 이제 꾹 내려서 누른 거냐 하면 이제 다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손을 뗐으면 그걸 보통 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튼이 안 눌려 있었고 방금 손을 댔다면 그림을 바꿔요. set 이미지 리소스를 호출해서 R.드롭을 드롭을 하면 이제 우리가 미리 추가해둔 여러 그림 파일들 중에 하나에 대한 아이디를 골라서 궁극적으로는 인트값 하나를 밀어 넣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얘도 역시나 이상한 숫자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그림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인트값 하나를 성공적으로 담아서 리소스 다루는 친구한테 그림 파일 하나를 꺼내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등등등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아래에다가 이제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주석으로 소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Shift F10 눌렀을 때 버튼 그림 잘 바뀌나 일단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게 잘 바뀌면 여러분 나중에 내 고양이 그림 얼마든지 무리 없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기본 구조를 갖고 이런 기본적인 코드 실행 흐름 위에서 사용자가 다시금 저 빨간 버튼을 눌렀을 때 터치가 한번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카운트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해서 실시간으로 최근 1초 동안 몇 번의 터치 입력, 다운 입력이 발생을 했냐를 주기적으로 계산해서 프로그레스 바라든가 텍스트 뷰에다가 사용자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현재 순간 TPS는 얼마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최근 1초 동안 터치 이벤트가 몇 번 발생을 했나를 잴 거예요. 그러려면 언제 발생을 했나를 그때그때 기록을 해둬야겠죠. 그걸 기록하기 가장 적절한 타이밍은 당연히 사용자가 지금 터치 다운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에 적혀 있었던, 그래서 그림 바꾸고 있는 바로 그 중괄호 자리에다가 지금 시점에, 현재 시점에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누른 게 맞다, 빨간 버튼을 누른 게 맞다 라는 명백한 사실을 따로 기록을 해두도록 만들면 돼요. 근데 사용자가 1초에 빨간 버튼을 여러 번 누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언제 눌렀다라는 정보를 여러 개의 값을, 그게 몇 번이 될지 우린 모르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시간을 재놓은 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담아놓고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서 요건 0.3초 전, 요건 0.7초 전, 요건 1.4초 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1초보다 더 과거니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겠구나 해서 최근 1초 동안 몇 번의 입력이 발생했나를 주기적으로 카운트해서 뷰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스레드 2호기를 만들어서 시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데이터 측면에서 먼저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불린 값 하나 담는다, 아니면 현재 시각 정보 롱 형식 값 하나를 담는다가 아니라 여러 개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예시에서 이제 딱 정확히 3개 인트 값을 담아야 된다 할 때 소위 배열이라는 걸 우리가 자바 동네에서 어떻게 도입하나를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TPS를 잴 건데 사용자가 빨간 버튼을 언제 눌렀나를 잴 건데 사용자가 1초에 빨간 버튼을 몇 번을 누를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치 파이썬의 리스트 형식처럼 길이가 고정돼 있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원래 5개 담겨 있었으면 그 뒤에다가 하나를 추가로 담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자바 동네의 친구를 도입을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주석 내용대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요 1번 우리가 진행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버튼을 눌렀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루기 위한 코드를 덧붙이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충 어레이 리스트라는 이름의 형식이 존재해요. 그걸 자동 완성해서 여기다가 적당히 필드로 추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대문자 AL 정도까지 하면 이건 워낙 자주 쓰는 거니까 안 나오네요. A 리스트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오리지널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라는 거를 자동 완성으로 골라줄 거예요. 그 다음에 꺽쇠 2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엔터를 치시면 위에 있는 임포트문 자동으로 적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꺽쇠를 열어서 얘를 무슨 형식 값을 담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로 쓸 거냐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리스트에 아무 형식 값이나 섞어갖고 때려 담을 수 있었잖아요. 파이썬 동네는 그런데 C 동네나 자바 동네는 아무래도 형식 측면을 미리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은 롱 형식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문자 L로 시작하는 롱을 골라줍시다. 그 다음에 이름은 뭘로 할까요? 뭐 누른 시각들이니까 뭐 타임스로 합시다. 적당히.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해둡시다. 타임스 언더스코어 터치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뭐 시간 이거밖에 안 재울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필드 선언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뭐 얘는 지금 여기서 는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는 한 다음에 뉴 한 다음에 엔터를 쳐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레이 리스트 형식, 좀 더 구체적으로는 롱 형식 값을 담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 형식 인스턴스 하나를 타임즈에다 담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저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밀어 넣는다면 거기는 0개의 롱 형식 값이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 할 겁니다. 일단 현재로선 그게 맞아요. 왜냐? 앱을 딱 처음 켰을 때는 사용자가 이전에 단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은 게 맞으니까요. 터치를 언제 했냐? 터치를 0번 한 게 맞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게 정상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이름을 써서 타임즈를 써서 그 TPS를 재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터치스 퍼 세컨드 순간 TPS니까 최근 1초 동안 몇 번을 눌렀나를 계산을 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매번 터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버튼이 안 눌려 있었고 방금 손을 댔다면, 그래서 액션 다운이 맞다면, 그래서 그림을 눌린 버튼 그림으로 바꾸는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재 시각을 기록을 해두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줄수로 치면 지금 적당히 약 45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표시됐으니까 그림을 눌린 버튼 그림으로 바꿈에 해당하는 그 셋 어쩌고 저쩌고 호출식 세미콜론 찍은 거 아래에다 적당히 엔터키 치고 이 시점에 그림만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 메시지에 해당하는 그 시각을 기록해서 가져와서 타임즈에다가 추가를 하는 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왜냐? 지금 버튼을 누른 게 맞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즈 한 다음에 점을 찍으시면 add라는 메서드가 있을 거고, 이걸 써서 우리가 시스템.나노타임을 담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등등등 밑에 있는 코드는 일단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손을 뗐나 여부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누른 횟수만 재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꾸준히 누를 때마다 타임즈에 이제 지금 몇 시냐에 해당하는 값들이 차곡차곡 담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검색을 해서 최근 1초 동안 TPS가 얼마였네를 꾸준히 산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뷰에 보여주도록. 그래서 사용자가 아무것도 안 누른 채로 쭉 기다리다 보면 아마 순간 TPS가 쭉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연출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스레드 2호기를 만들어서 그 친구한테 작업을 부탁할 거예요. 그 친구가 언제부터 작업을 수행해야 되냐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앱을 처음 켰을 때부터 스레드 하나 만들어서 너 지금부터 작업하면 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은 조금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사용자가 처음으로 버튼을 누른 그 시점부터 새로운 스레드 하나 만들어서 작동을 시키도록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 전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후자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터치 다운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그게 앱을 켠 이래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을 한 게 맞다면, 그러면 새로운 스레드를 준비해서 그 친구를 스타트하겠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금 아직 단 한 번도 누른 적이 없냐? 단 한 번도 빨간 버튼을 누른 적이 없냐라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나 방금 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미리 적절한 이름을 준비를 해두는 겁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와서 true, false면 되는 거니까 불린 형식이면 되겠죠. 필드 하나를 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is not touched yet 같은 느낌으로 적당히 is로 스타트하는 거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단 한 번도 누른 적이 없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true로 담아놓고 스타트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필드 이름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자유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위에다 적어놓은 그 이름을 아래에서 그대로 쓰시기만 하면 돼요. 아무튼 그 정도로 봐주시고, 그럼 이제 사용자가 처음으로 유효하게 버튼을 눌렀을 때만 특정 코드를 실행하게끔 if 문을 여기다 적어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times.add 적어놓은 거 부분에다가 분기 흐름을 하나를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if 한 다음에 탭 치고 is not touched yet 이 true면 인데 넣는 true는 생략해도 되겠죠. 저거 자체가 불린 형식이니까요. 그래서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작업은 새로운 스레드 하나 준비해서 걔를 켜는 겁니다. 플러스 방금 전에 처음 누른 게 맞기 때문에 이제 is not touched yet은 false를 담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이 if문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후자를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저게 true면 내용물을 실행하고 마지막에 저 값을 false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번부터는 아무리 눌러도 false인 채로 유지가 될 거니까 다시는 이 if문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깐만요. 주석을 읽어보고 올게요. 요 위에다가 이제 내용물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주석은 저만 칠게요. 지금 살짝 적어둘게요. 새로운. 그래서 이 정도면 간단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적었던 코드 여기도 한번 적어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스레드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역시나
일단 선언을 적고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대문자 T로 시작하는 스레드 적어주시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저는 THR이라는 이름을 선호합니다. 한 다음에 새로운 스레드 인스턴스 지금 만들 거니까 new 한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조금 기다리면 스레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이제 여러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러너블이라는 거 하나를 지정하기 위한 버전을 골라볼게요. 그래서 new하고 띄어쓰기 하면 아마도 저 러너블이라는 친구를 골라줄 겁니다. 엔터를 치시면 우리 그 이벤트 리스너 부착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동 완성해 줄 거고 이렇게 그 스레드의 입장에서 걔의 메인 메서드에 해당하는 코드 덩어리를 뭘로 던져줄까요? 를 우리가 지정하는 셈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 친구가 해야 될 일,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주기적으로 저 타임즈를 털어서 TPS를 계산해서 그거를 화면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는 지금 막 뭐 배터리 그렇게 낭비하는 걸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큰 무리 없이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도록 구성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내용물로 이제 while문 한 다음에 괄호 안에 true 집어넣고 스타트 하면 되겠죠. 한도 끝도 없이 반복한다 한 다음에 이제 내용물을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볼게요. 뭘 해야 됩니까? 타임즈 안에는 현재 열심히 버튼을 누를 때마다 add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파이썬 동네 list.append 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기본적으로는 항상 가장 뒤에다가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 현재 시각을 뒤에다 추가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은 항상 단조 증가하는 개념이잖아요. 우린 시간을 역행할 수는 없죠. 따라서 항상 가장 뒤에 있는 친구가 가장 최근에 누른 애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살짝 앞에 있는 애가 그거보다 살짝 이전 시점에 누른 겁니다. 소위 정렬이 자동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 생각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롱 형식 값을 뒤에서부터 하나씩 털어가지고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재고 싶은 게 TPS고 순간 TPS고 걔의 기본적인 목적은 지금 시점을 기준,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최근 1초 동안 몇 번 눌렀나를 재는 거예요. 따라서 그 두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조합을 하기 위해 일단은 여기서 뭐 current time 한 다음에 나노 타임에서 현재 시각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시각이 가장 최근 시점이고 지금 타임즈에 담겨 있는 건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과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둘을 뺄셈을 하면 마지막에 누른 이거 버튼을 누른 지 몇 초가 지났냐, 이 터치를 한 지 몇 초가 지났냐 등등 시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제 뺄셈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덱스를 쓰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int idx는 우리 타임즈 한 다음에 이 친구가 현재 크기가 얼마냐를 잴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 빼기 1로 스타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포문 쓰는 것보다는 뭐 여러분 지금 편하게 보실 수 있게 while문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idx가 0보다 큰 동안 같은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조건은 전부 다 while문 내용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x는 지금 타임즈의 맨 뒤에 있는 칸에 대한 인덱스예요. 걔를 이제 1씩 차근차근 빼가면서 거기 담기는 롱 형식 값을 이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롱 형식 값을 비교하면 이제 터치를 한 일에 몇 초가 지났나를 우리가 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current time 빼기 times에 .get 해가지고 idx를 밀어 넣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파이썬이랑 다르게 불편한 게 자바의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괄호를 쓸 수가 없어요. .get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아무튼 간에 idx 번째 숫자를 들고 와서 현재 시각이랑 뺍니다. idx 번째 값이 항상 더 과거 시점이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0 또는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그게 과연 1초에 해당하는 값보다 크냐 작냐를 지금 비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지금 돌리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준비는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카운팅을 하기 위한 코드 요거 하나만 더 해놓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매번 할 때마다 인덱스를 1씩 빼서 한 칸 한 칸씩 더 앞으로 더 과거 시점의 터치 이력을 살펴보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정도까지 해두고 이제 카운팅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이제 신경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지금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카운트는 처음에 0으로 스타트해서 매번 적절한 거 발견할 때마다 플러스 플러스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그럼 이제 가장 최근에 터치한 게 몇 초 전이냐에 해당하는 정보가 elapsed time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갖고 분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while문 적혀 있으니까 반대 부분을 먼저 갈게요. elapsed time이
초과하면 뭐를 초과하면 이면 1초죠. 우린 지금 이 친구 나노타임을 가지고 롱 형식 값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1 하면 1 나노초죠. 그래서 000 하면 이제 1 마이크로초가 되는 거고 000을 또 하면 1 밀리초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000을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래서 10억이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10억은 인트 형식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적어두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 나노초 이상 더 이전 시점에 터치 이력이다라면 이 시점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해버리면 돼요. 걔보다 더 앞에 있는 애들은 더 오래전에 누른 이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while문 실행 중단해버리면 되고 그러면 이제까지 적산해둔 카운트 값이 최근 1초 동안 몇 번 눌렀나에 해당하는 게 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하지 않았다면 걔는 최근 1초 전에 누른 터치 입력이 맞기 때문에 카운트 값을 1 증가시키는 코드를 여기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칸을 보기 위해서 인덱스값 감소시키고 while문 꼭대기로 올라가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카운트 값을 손에 넣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저 카운트 값을 프로그레스 바이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로 반영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내뿜는 부분, 전달하는 부분 코드만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데이터인 카운트는 요 while문 실행이 끝나는 시점에 적절한 값으로 잘 세팅된 채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텍스트 어트리뷰트,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 변경하는 건 요 2호기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거는 run on UI 스레드를 써서 이 친구한테 대리를 맡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un on UI 스레드 호출식 적어주시고 얘도 런업을 하나 받는 친구니까 new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엔터키 쳐서 자동 완성 당해주시고 그래서 메인 스레드한테 뭘 부탁할 거냐 프로그레스 바 찾아오고 그래서 지금 아마 pb 언더스코어 tps일 겁니다. find 해오면 되죠. 요거는 밖에서 해도 되긴 한데 지금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다 적읍시다. 하고 set progress 한 다음에 카운트를 그냥 일단 밀어넣어 봅시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지금 과제 넘버원 잘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지금 예를 들면 위에다가 변수 선언 잘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int 카운트에서 int 변수 잘 해놨습니다. 로컬 변수로 선언해 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기서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데이터. 그래서 지금 TPS가 얼마냐에 해당하는 카운트 값이 그걸 가지고 지금 UI 스레드한테 메인 스레드한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전달을 하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 줄로 그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상한 설명이 지금 튀어나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variable count is accessed from within inner class needs to be final or effectively final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혹시나 발견했던 친구들은 요거는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 미봉책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요 카운트가 현재 로컬 변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로컬 변수 여러분 C 수업에라든가 1학년 수업에서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파이썬 동네도 있죠. 자 로컬이다라는 거는 그 함수 내지는 메서드 내용물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그 변수를 유효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 요 카운트는 명백히 2호기 스레드의 run 메서드 안에 선언을 적어둔 로컬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적어놓은 애는 2호기가 실행하는 코드가 아니라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할 코드예요. 메인 스레드한테 맡기기 위한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역이 달라요. 시점도 얼마든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메서드 안에서 쓰기 위한 이름을 제3의 메서드에서 지금 끌어와갖고 쓰려고 지금 시도했기 때문에 털리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저거를 파이널로 지정을 하면 됩니다라고 안내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 친구 말만 믿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이름을 파이널스럽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냐? 간단하게 이 선언을 여기다 적지 말고 필드 선언이 되도록 올려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메인 액티비티라는 우리 전체 화면 구성하는 코드에서 단 하나만
카운트란 친구가 존재하도록. 그래서 우리 지금 기본적으로 화면 보여주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이 카운트라는 이름을 동등하게 쓸 수 있게끔 마치 전역 변수랑 비슷한 느낌으로 올려면 일단은 해결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러면 이제 살짝 걱정해야 될 점이 카운트가 처음에 0인 상태로 스타트하는 건 맞는데 매번 여기서 while문 돌입하기 전에 카운트 값을 다시 0으로 세팅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 부분만 추가로 신경 써주시면 아마도 이제 오류가 해결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호기 스레드도 얼마든지 메인 액티비티 한 다음에 점 찍고 저 카운트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메인 스레드도 본인도 쓸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뷰가 아니기 때문에 그 GUI 동네에서 그 소유권 관련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 한 다음에 텍스트 뷰 또 찾아와야죠. 하고 set 텍스트 해서 얘는 tps는 한 다음에 플러스 한 다음에 카운트 값을 그냥 일단은 밀어 넣어 보도록 합시다. 요걸 이제 메인 스레드한테 맡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요걸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반복하면 우리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게 될 테니까 적당히 뒤에다가 10ms 정도 잠들도록 구성을 해둡시다. 그 다음에 요거 눌러서 요 thread.sleep을 여러분이 만약에 쓰고 싶다라면 항상 요 옆에 있는 빨간색 전구를 눌러서 잘은 모르겠지만 트라이 문으로 감싸줘야 된다. 그 부분까지만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조금 먼 길을 갔다 오긴 했지만 우리 두 번째 스레드, 새로 만드는 스레드한테 너 이런 작업 해줬으면 좋겠어. 중간중간 메인 스레드한테 부탁하면 돼.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날 때마다 0.01초씩 살짝 잠들었다가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어와 같이 부탁을 끝낸 셈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선언이 다 끝난 이후 시점에 thr.start를 하도록 마지막 문장 적어주시면 작성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정신이라면, 화요일은 보통 제정신이 아닌데 아무튼 제정신이 맞다면 얘 지금 Shift F10 누르면 바로 실행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빨간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화면상의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 빨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TPS를 산출을 해주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하면 16이었다가 이제 좀 힘을 풀면 이제 12, 13 같은 느낌으로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이제 1초가 지나면 TPS가 다시 0으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친구, 2호기 친구는 계속 0.01초씩만 잠들면서 다시 일어나서 어레이 리스트 또 털고 또 털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 입장에서는 그 친구는 터치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타임즈에다가 새로 뒤에다가 누적을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방금 전 눌렀어, 방금 전 눌렀어, 방금 전 눌렀어를 계속 누적시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어떤 친구는 읽어와서 사용하는 입장이고 어떤 친구는 거기다가 뒤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밀어 넣는 입장이에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 전달을 타임즈를 통해서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2호기, 스레드 2호기가 계산해 놓은 매우 중요한 숫자, 그래서 최근 1초 동안 몇 번 눌렀는데 해당하는 데이터는 카운트에 일단 담아놔요. 2호기가 카운트에 담아둡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들고 와서 프로그레스 바나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는 거는 걔는 다시금 메인 스레드가 읽어오는 거예요. 그쪽도 이제 데이터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1대1 택배 같은 느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큰 어려움 없이 매끄럽게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조는 좀 적당히 대충 만든 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레이 리스트 길이는 지금 열심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뭐 여러분 요 앱 켜고 뭐 클릭 막 300만 번 해볼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는 또 터치가 되네요. 아무튼 간에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든가 해서 왔다 갔다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계산 방식으로는 TPS는 일단은 항상 정수 형식 값이 나오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 방식을 조금 바꾸면 여러분 그 게임들마다 이런 TPS라든가 FPS 같은 거 보여주는 방식이 서로 다르잖아요. 어떤 동네는 막 소수점 6자리까지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추가로 시도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1초가 아닌 앱을 시작한 이래 계속 누적해서
앱을 시작한 이래 현재 터치를 몇 번 했고 앱을 시작한 이래 몇 초가 지났으니까 따라서 현재 평균 TPS는 얼마입니다 라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기능을 추가로 우리가 밀어 넣을 수가 있을 거고, 또는 이제 우리 지금 한가운데 메시지랍시고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현재 TPS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또는 이제 프로그레스 바의 프로그레스 어트리뷰트를 보여주기 위한 그 바의 색상을, 우리 지금 씩바 해가지고 다루고 있는 그런 느낌의 색상을 예를 들면 TPS가 일정 이상이면 빨강색으로 보여주고 등등과 같이 여러분이 표현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그런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을 두 개의 스레드 왔다 갔다 해가면서 발생시키도록 한번 구성해 보시면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복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은 컨텐츠 내용은 끝나요. 그래서 뭐 그럭저럭 그냥 쉽게 넘어갔죠. 지금 막 스레드인가 뭔가 자동 완성한 코드 몇 개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스레드.슬립 역시나 트라이문 자동 완성 당하고 그러면 좀 불편한 게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우리 지금 한 거는 이전에 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데이터 더 필요하다, 선언 열심히 적으시면 돼요. 다만 이제 그 선언을 너무 가까이에 너무 로컬하게 적어버리면 지금 시점에 살짝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OOP 수업 시간에 배울 만한 막 뭐 이너 클래스니 뭐니 하는 그런 복잡한 내용이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수업 정도 스케일에서는 여러 메서드에서 공유해서 사용하기 위한 어떤 변수 이름 등등은 기본적으로 클래스 메인 액티비티의 필드 이름이 되게끔 그 선언을 위에다가 올려둔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를 추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지금 TPS가 한 16 정도까지 올리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젊으시니까 더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좀 더 직관적으로 지금 이 앱이 동작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셨다면 성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후반부에 나만의 앱 만들 때 저런 식으로 뭔가 좀 직관적인 다이나믹한 앱을 만들어 볼 거냐 하면 그쪽에 필요한 노력이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또는 그 반대로 다양한 선택지를 사용자한테 제공하고 사용자가 그 중에 하나를 고를 때마다 예를 들면 목록의 내용을 다시 재정렬을 해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뷰들, 다른 목록을 보여준다거나 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하는 쪽도 그 직관성과는 약간 궤가 다른 노력을 추가로 들이시게 될 거예요. 일단 제 개인적인 추천사항은 그 두 가지 케이스들 중에 쉽게 말하면 유틸리티계랑 게임계 중에 하나를 골라갖고 이번 학기 동안 후반부에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요 7주차 수업에서는 그 게임계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를 일단 잡아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 여기서 막 안드로이드용 게임 뭐 유니티 같은 걸 알려드리거나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알려드린 채로 간단한 게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만드는 사람이 재미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긴 한데 보통은 다들 이제 그런 방금 봤던 그 씩바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달력이라든가 그런 거 이제 도입해서 간단한 메모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운완인가 뭔가 있는 것 같던데 오늘 운동 뭐 완료인가 뭔가 해갖고 그런 루틴 같은 거 미리 계획해 두고 오늘 뭐 해야 됩니다, 다음날 뭐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 같은 앱 만드는 친구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그 목표를 정하는 거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드려 놓고 여기까지 하면 일단 7주차 컨텐츠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요거 우리 톡방에서도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 막 계속 막 find view by id 계속 한도 끝도 없이 호출하고 자빠져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매번 필요할 때마다 find를 해오도록 안드로이드 동네에서 일단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ind view by id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최적화를 잘 해놨습니다. 따라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find 맨날 똑같은 텍스트 뷰 find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 매번 예를 들면 버튼 누를 때마다 find 해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 지금 필드 선언할 때 그 목표랑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find view by id를 딱 앱 처음 켤 때 딱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선언을 요 위에다 올려버리면 요거 제대로 동작 안 해요. 왜냐? 요 find view by id는 uncreate를 호출하기 이전 시점에 호출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set content view를 호출하기 이전 시점에 find를 해버려요. 그러면 set content view를 호출해야 .xml 파일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 뷰든 뭐든 만들어서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걸 호출하기 이전 시점에 find를 해오면 지금 리소스는 텅텅 비어 있어요. 앱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ind 해오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건 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에 아무것도 안 담겨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find 잘 해왔겠지 한 다음에 tb 한 다음에 점 찍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기서 오류가 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안드로이드 동네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리지널 자바가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환경 자체가 물리적으로 저게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find view by id는 최대한 가까운 데다가 한다라는 걸 목표로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 방금 전에 run on UI thread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거 정도는 요 두 개의 선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run on UI thread 살짝 바깥에다 적으셔도 얘는 또 정상 동작합니다. 이건 이제 오리지널 자바의 특성이에요. 여기서는 빨간 줄 그어주지 않아요. tb, tps, tv, tps 분명히 이 메서드 안에 있는 로컬 이름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로컬 이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또 유효하게 쓸 수 있도록 빨간 줄 그어주지 않아요. 지들 맘대로 짜죠 그냥. 그래서 그쪽은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 두 개의 선언을 run on UI thread 밖으로 빼는 건 얘는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우리 과제 넘버원 할 때라든가 중간고사 준비할 때는 일단은 뭐 다양한 것들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시도를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업에서 중시했었던 그런 자주 언급했었던 또는 자주 코드로 작성했었던 내용들이 당시에 어떤 앱을 만들기 위해 앱의 어떤 부분을 만들기 위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적었었나 위주로 여러분이 탐색을 해보시면 정리하는 게 그럭저럭 수월할 거예요. 뭐 코드 치는 효율 향상 같은 거 생각해 본다면 우리 Alt 누른 다음에 마우스 클릭한다든가 드래그 한다든가 그런 추가적인 스킬들도 집에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뭐 할지는 투표로 정하기로 했고 다음 주는 일단 전원 출석으로 간주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날 시험 보시는 분들 잘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험은 지금 9주차 화요일 날 보기로 했죠. 그래서 9주차 월요일에도 뭐 할지 정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그래서 아마도 그 8주차 월요일, 8주차 화요일, 9주차 월요일 중에 하루 정도는 요 후반부 프로젝트랑 관련한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최대한 빠르게 지금 땡겨놨으니까 옆반보다 진도가 빠르니까 여유롭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앉혀놓고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 해두도록 하고 남은 시간은 이제 개인별로 물어보거나 하는 식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